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초양정에는 술 두 독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독은 18도 탁주를 위한 것이고 또 한 독은 20도 이상 역시 탁주를 위한 술을 빚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누룩만 가지고 술을 빚어서 최고 도수에 올린 것은 20.38도입니다. 20.38도는 강원도 농식품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 기록을 제가 개인적인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룩만 가지고 18도까지도 빚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제 효소제라든지 계량 누룩에 효모를 넣고 이렇게 빚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8도를 넘긴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 20도를 넘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20.38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누룩만 가지고 술을 빚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빚어질 거라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발효 방위가 끝난 이후에 중간중간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의 진행 과정 경로는 꼭 머리에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초양정 미수국주가 빚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상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단 재료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재료 우리가 빚는 쌀 종류, 곡류 여기에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글루코스 당이 생성이 되고 이 당은 효모가 먹음으로 인해서 알코올이 생성이 된다. 이건 기본 도식입니다. 알코올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당을 만드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익반죽을 해서 혼합을 한다. 자, 익반죽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술 빚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가루를 내서 뜨거운 물을 계속 끓여서 부으면서 저어주면은 익반죽이 됩니다. 거기 수곡이 뭐냐? 이 수곡 부분은 동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곡을 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수곡은 돌덩이처럼 딱딱한 누룩을 물에 침전을 시켜서 완전히 분해를 시키는 거다. 그랬을 때 익반죽을 25에서 30도 정도에 식힌 후에 혼합을 했을 경우에 골고루 혼합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효소에 의해서 당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곡은 누룩과 물을 1대1로 미지근한 물에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도 이상 40도 넘어가는 물에 하는 건 곤란하고요. 30도 이하로 된 미지근한 물에 1대1 수곡 1 물 1과 누룩 1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내지는 3시간까지 따뜻한 물에 했을 때는 2시간, 찬물에 했을 때 3시간 정도 두면은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곡과 익반죽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당 생성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효소는 다른 기질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한다든지 분해를 시키는 거죠. 요거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익반죽 외에도 뭐 구멍떡을 만든다든지 설기떡을 만들어서 또 단양주 같은 경우는 그냥 고두밥을 쪄서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에 충분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효소에서 당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당은 효모가 먹음을 해서 알코올 생성이 된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효원, 이 누룩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누룩이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누룩은 발효원, 발효제라고 표기를 하는데 일단 전통 누룩, 저는 전통 누룩, 특히 밀누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밀누룩인데 이 밀누룩이 있어야만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당이 생성이 되고 효모가 그 만들어진 당을 먹어서 알코올 만든다.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왜 자꾸 반복을 할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발효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단발효. 단발효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당에다가 효모를 첨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술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단당으로 되어 있는 게 과일 종류겠죠. 이 과일 종류로 단발효를 시키는 게 와인입니다. 와인. 그 다음에 복발효가 있습니다. 복발효 두 가지가 있는데 단행 복발효와 병행 복발효가 있는데 당행 복발효라는 건 뭐냐면은 전분을 효소에 당을 만들고 만들어진 당에 효모를 추가해서 생성시키는 알코올, 일반적으로 맥주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주를 빚는 과정은 병행복발효라고 합니다. 병행복발효 뭐냐면은 재료를 효모와 효소에 의해서 동시 복합적으로 발효가 진행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술 발효가 일어나는 것. 그게 병행복발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봅시다. 효소와 효모가 동시에 들어있는 효소와 효모가 동시에 들어있는 누룩에 일어나는 병행복발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행복발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누룩 안에는 일반적으로 술에 필요한 곰팡이는 백곡균, 흑곡균, 황곡균, 홍곡균 등 여러 가지 균이 있고 요 보통 네 가지 균에 따라서 술맛이 좌우되고 품질이 틀려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네 가지만 있느냐? 수도 없이 많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 안에는 유익균도 있을 것이고 유해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료에서부터 알코올 발효까지 일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익균을 어떻게 물릴 것이냐, 또 유익균 중에서도 술 발효가 필요치 않은 것을 어떻게 물릴 것이냐, 또 유해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멸할 것이냐, 그것을 동시에 했을 때 알코올 발효는 원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초산균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죠. 젖산균에 의해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알코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초산균이죠. 초산균에 의해서 초산 발효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경로 과정을 꼭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료가 효소에서 당이 생성이 되고 만들어진 당을 효모가 먹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균도 술에 필요치 않은 균들이 있습니다. 유해균도 당연히 술 발효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원활하게 발효가 일어나느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효모는 내산성균, 내산성균, 산성균. 이 산이라는 것은 시다, 시어지다 이런 표현이죠. 이 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멸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화 촉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주 발효에 있어서는 효모는 내산성균이고 여기에 필요치 않은 균들은 산에 사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발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젖산 발효도 중요하고 초산 발효 나중에 알코올 발효 이후에 또 산패가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요 내산성균이 있기 때문에, 내산성균은 뭐다? 젖산균이 있기 때문에, 젖산균이 있기 때문에 술에 필요한 균은 살아있고 나머지 균은 사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술 발효에 있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여기입니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 가장,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젖산균은 요 전 과정을 특히 요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요 과정에서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젖산균이 과하게 증식됐을 때 산, 쉬어지겠죠. 이것을 보통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 산패, 쉬어진다.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 이 과정에서 젖산균이 과하게 생성됐을 경우에 술은 쉬어집니다. 그래서 산패라고 하고, 물론 산패도 초산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산패가 일어나고, 또 당은 충분히 생성이 됐는데, 충분히 생성이 됐는데 효모가 효모의 그 증식 수량이 적다든지 효모가 부실하다든지 미흡하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효모가 당을 다 먹고 알코올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당이 남아돌겠죠. 당이. 이때를 간패라고 합니다. 이때를 간패라고 합니다. 간패가 뭐냐? 효모가 당을 먹고 충분히 알코올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효모가 부실하기 때문에 양적인 수가 적다든지 효모가 비실비실하고 부실한 효모가 됐을 경우에는 당이 남아돕니다. 이때를 간패라고 합니다. 간패. 달감자죠, 이게. 쉬어지다. 요거 패할 패자. 간패 일어나고, 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죠?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 사실 수련은 산패, 간패, 부패 세 가지를 물릴 수 있어야 정상적인 술, 고순도의 술, 정말로 진짜 백의 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요 부분은 자, 보세요. 호기 발효입니다. 요거는 현기 발효. 자, 호기 발효, 산소가 필요한 발효, 현기 발효, 산소가 필요치 않은 발효입니다.
그래서 호기 발효가 잘 됐을 때 현기 발효는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초양정 미수곡주가 요 알코올 발효 진행 단계에 있는데,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당이 생성되는 초기 하루, 물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틀어지겠지만은 단맛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 반 이후부터는 그 시큼한 맛이 난다. 그 부분은 이제 영상에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이 젖산균의 역할, 여기서 나타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요 누룩에는 뭐 쌀누룩도 있고 밀누룩도 있고 보리누룩도 있고 여러 가지 누룩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밀누룩을 주로 사용한다. 왜냐? 밀누룩에는 다른 곡식에 들어있지 않은 단백질 성분이 12, 14, 16%까지 들어있고, 다른 곡류 같은 경우는 보통 2%에 4%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생물은 단백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 아미노기로 변환 과정에서 향기 성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밀누룩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알코올 발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기 발효가 잘 일어나야 현기 발효는 무난히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하고 짧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5분이 넘어가면 지루해하시고 조금 싫어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15분 내에 끝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알코올 발효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호기 발효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